우물은 이미 돌로 막혀 있었다. 그런데 밤이 되자 마루 밑에서 두레박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아무도 마당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줄이 당겨지는 소리가 안쪽에서 먼저 들렸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오래전 어느 골목 끝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였고 그 집을 지나쳐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걸음을 멈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집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른 집 우물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돌로 덮여 있다는 것만 달랐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 누군가 그 안에 빠진 뒤로 처음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은 가을이 깊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집주인 강 씨는 밤중에 잠을 깨었습니다.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밤 바람이 마루 밑을 훑고 지나가며 내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마당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마루 밑이었습니다. 두레박 줄이 흔들리는 소리, 길게 그리고 천천히. 강 씨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물은 마당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줄은 오래 묶인 채였고 두레박은 마당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 흔들리는 소리는 마당이 아니라 마루 밑쪽에서 들렸습니다. 방 안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안에서부터 끌어당기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강 씨는 마당으로 나가 우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돌은 그대로 얹혀 있었습니다. 두레박도 제자리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두레박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아래를 향해 강 씨는 조심스럽게 줄을 건드려 보았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었습니다. 그냥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우물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말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소리는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줄이 흔들리는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찰랑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물은 몇 해째 말라 있었는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그때 처음으로 강 씨는 마루 끝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마루 끝이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맺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비쳐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뭇결 사이로 물이 배어 나와 있었습니다. 마치 아래에서부터 스며 올라온 것처럼. 강 씨는 천천히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손바닥을 들어보니 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루 끝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물은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 소리를 멈추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을 버텼지만 밤마다 들리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덮어둔 돌을 치웠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직접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물 안은 어두웠습니다. 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라 있었습니다. 바닥까지. 그런데 두레박 줄은 젖어 있었습니다. 강 씨는 줄을 집어 들었습니다. 젖은 물기가 손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줄을 아래로 내려보았습니다. 줄이 내려가다 멈췄습니다. 그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에서 먼저 팽팽해졌습니다. 짧은 순간 줄이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 씨는 그 자리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 소리는 방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루 밑이 아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서 물 찰랑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 씨는 등잔을 들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루가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쪽으로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물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새벽녘 그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우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말라있던 우물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얕게, 그러나 분명히.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무렵 아랫집 박씨 댁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박씨 댁 아이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방 안쪽에서 물 깃는 소리가 들린다고.
처음에는 아이의 헛소리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박 씨 역시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밤 깊은 시각, 마루 밑에서, 그 골목에서 오래 산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골목 우물들은 땅 밑으로 이어져 있다고, 옛날 물길이 흐던 자리 위에 집들이 들어섰다고, 그 물길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박 씨 댁에서 소리가 들린 날 이후 강 씨 집 우물의 물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발목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무릎까지 차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대로였지만 밤이 지나면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강 씨는 두레박으로 물을 퍼냈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퍼낸 물은 마당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우물은 다시 같은 높이로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루 아래에서 물이 먼저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물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강 씨는 다시 돌을 얹으려 했습니다. 처음처럼 막아두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돌을 골라 우물 위에 얹었습니다. 두 손으로 힘껏 눌렀습니다. 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다음 날 아침 돌이 안쪽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밖에서 밀어 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밀어 올린 것처럼 마루 끝은 전날보다 더 젖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지방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날 이후 우물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 우물은 지금도 돌이 얹혀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안쪽에서 먼저 물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마루 끝은 늘 젖어 있고 그 집에서는 아무도 밤에 마당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골목을 지나던 사람이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역시 그날 밤 마루 끝의 물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